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신성함과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신화 속의 신들과 파라오들을 믿는다면, 또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들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이집트와 수메르를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진보된 문명으로 동의하는 데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 연구는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신비한 고대 문명이 이 두 놀라운 문명보다 앞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연구원들은 하라판 또는 인더스 계곡 문명으로 알려진 이 문명이 약 8,000년 전 시작되었으며, 이 사실은 위대한 수메르 문명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가장 유명한 도시 모헨조-다로는 무엇보다도 하수 시스템과 도로, 그리고 잘 정리된 집과 농업과 예술품들은 우리에게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명에 대한 모든 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라판 문명은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문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문자는 아직 해석되지 않았고, 그것의 도시 계획과 관계 시스템은 심지어 현대 인도의 대부분의 도시들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으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그 문명은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라판 문명은 어떻게 오늘날보다 더 진보된 문명을 이루었을까요? 과연 그 문명은 누가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문명을 처음 세울 때 그들은 어떤 다른 존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보된 문명의 후손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번영하던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널턴에 발표된 연구에서 인도고고학협회와 IIT 카라그푸르의 연구원들은 뉴델리에서 북서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라나 마을의 정착지에서 다양한 세라믹 조각과 동물의 뼈 조각에 대해 방사선탄소 측정 기반의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정착지가 적어도 8,000년 전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 마을이 속한 하라판 문명은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 문명보다 적어도 1,000년은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고대 문명 도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하라판 문명이 기원전 3,000년경 절정에 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겪은 여러 단계의 변화와 그 이후의 쇠퇴와 사라진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IT 카라그푸르의 지구물리학과의 아닌디아 사르카르 교수는 이 발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고대를 현재보다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인도화 대륙의 정착지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이 신비로운 하라판 문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 5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았는데, 이는 그 당시에는 매우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 인구는 약 150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수메르 문명을 생각하면 문명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21년에 하라파라고 알려진 잃어버린 도시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우리가 현재 하라판이라고 부르는 문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52개 이상의 도시와 정착지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모헨조다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인더스 강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 도시 계획의 진정한 보석으로 여겨지며 가장 빠르게 하라판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록 모헨조다로의 유적이 1911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지만, 전문적인 고고학적 발굴은 실제로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인도 고고학 연구의 총책임자인 존 마샬경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고고학자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들이 집과 거리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이상한 해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시를 죽은 자들의 언덕을 의미하는 모헨조다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두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인도화 대륙의 첫 번째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심지였으며, 시대를 초월한 세련된 도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이미 진보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며, 농사와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고 자신들을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격자로 배열되어 있었고, 집들은 다른 활동들을 위한 여러 개의 구분된 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엌과 거실, 침실과 파티오, 그리고 욕실과 배수 시스템을 포함하여 현대식 주택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또한 관계수로는 인더스 계곡 문명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날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물을 사용하고 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기초적인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양동이에 담아 강에서 집으로 운반하거나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땅에 구멍을 파는 원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라판 문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집들은 욕실과 화장실이 다른 방들과 잘 분리되어 있는 급수와 배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또한 700개 이상의 우물이 있었으며 도시 전체의 수도가 조화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정교한 하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타델로 알려진 도시의 한 지역 안에는 위대한 목욕이라고 불리는 900평방피트의 구조물을 지었는데 그것은 인더스 강에서 물을 퍼올려 채웠습니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70년경에 그들의 유명한 공중 목욕탕을 겨우 만들었기 때문에 인더스 계곡의 사람들은 로마보다 2500년 이상 앞서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잃어버린 문명은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위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헨조다로에서만 2만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헨조다로는 하라판 문명의 가장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69년에 발견된 라키가리 도시일 것이며 오늘날의 겨우 5%의 유적만이 발굴되었습니다. 도시 발굴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 잃어버린 문명에 대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놀라운 비밀과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라키가리가 가장 큰 도시라고 한다면 하라판 문명의 중심으로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모헨조다로에 비해 라키가리는 얼마나 진보된 문명을 이루었을까요? 모헨조다로는 수도 시스템과 건물, 시장과 곡창지대 그리고 창고를 연계하여 매우 정교한 계획을 세웠으며 모두 가장 최적의 장소에 위치했습니다. 이 높은 수준의 도시계획은 하라판 문명이 그들의 모든 계획에 요구되는 정교한 무게와 측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4대 2대 1의 완벽한 비율로 벽돌을 만들 때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와 같은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농사의 전문가였습니다. 당시 문명의 수준을 고려하면 오늘날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이 농업과 축산업을 독립적으로 구별해 발전시켰는지 아니면 그 시대의 다른 그룹이나 집단으로부터 그것들을 전수받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를 덧붙이자면 몇몇 유전학적 연구들은 인더스의 농업 문명의 후손은 현재의 이란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최초의 농업 문명이라고 알려진 이웃의 농업 문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하라파의 경작은 이웃 문명보다 만년이나 더 먼저 시작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늘날 농업의 확산은 몇몇 사람들이 발견한 지식의 공유와 수출 덕분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 전파되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석기시대 농부들이 그들의 지식을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영토를 통해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다른 집단과 교류하거나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더스 계곡의 문명은 기원전 8000년 이전의 농업을 발전시킨 이웃 지역과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파나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더스 계곡의 사람들은 농업을 스스로 발전시킨 최초의 문명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그룹으로부터 농업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더스 사람들에게 이런 진보된 기술을 전해줬을까요? 인더스 계곡 문명이 이집트나 수메르 문명보다 더 오래되었다면 인더스 계곡의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인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한편에서는 인장과 측량과 도구의 사용 그리고 물건의 완전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라판 문명이 아라비아만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부 인도에서 발견된 인장들과 일치한 것 같이 멀리 떨어진 도시나 다른 문명들과도 국제화된 시스템으로 국제 무역을 시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도시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벽돌을 만드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리와 청동과 납과 주석과 같은 금속 가공에 숙련된 장인들과 그것을 팔고 무역하는 상인들이 거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품의 상태는 너무 훌륭해서 무역을 통해 그들의 많은 제품들이 아주 멀리 떨어진 마을들과 도시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도시계획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인더스 계곡의 도시들이 어떤 의식적인 관습을 나타낼 수 있는 궁전과 사원 그리고 기념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왕이나 여왕과 같은 중앙 집권 권력이 도시와 문명을 통제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문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카스트 제도에 의존하며 매우 독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모헨조다로는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특정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룹 공동체 정부 시스템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아마도 일종의 의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의회들은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중앙정부 의회의 결정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라판 문명의 모든 다양한 도시들과의 서로의 거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정부의 구조는 매우 경이롭고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하라판에는 신들을 예배를 위한 거대한 사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사원들로 가득했던 이집트와 수메르 문명과 비교하면 하라판 문명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오로지 위대한 목욕탕이 그 도시에서 의식적인 기념물로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구조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인더스 사람들은 청결과 조직을 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들이 청결이나 정화의 개념이 지배적이었던 일종의 종교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종교적이거나 의식적인 행사들이 성내에서 열렸다는 흔적도 있는데 이것은 또한 주민들이 물을 숭배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파라오로 알고 있는 신성한왕에 대한 깊은 숭배뿐만 아니라 사원과 무덤 그리고 다른 장엄한 피라미드 같은 기념물들로 가득 찬 고대 이집트 문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고고학자들은 몇몇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인도의 인장과 예술적인 조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모헨조다로의 초기 발굴에서 발견된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은 제사장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종교적 성격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명한 수공예품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4.25인치의 여성 형상으로 독특한 특징 때문에 댄싱걸이라고 불립니다. 이 조각상의 소녀는 아마도 의식적이거나 종교적인 유형의 춤을 시작할 것 같은 모습으로 그녀의 왼쪽 다리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왼팔에는 팔과 다리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5개의 팔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카렌니족의 하위 집단인 카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몇몇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인물들과 인더스 사람들의 문화에서 나온 다른 물건들이 사실 고대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 같이 다양한 종교적 믿음과 관습 또는 다양한 신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라판 문명이 단지 추측과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것도 하라판 문명이 엄격하게 종교적이거나 밀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파 문명 뒤에 숨겨진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문자가 해석될 때 비로소 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전문가들이 이미 그 문화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도시 건설 방법의 많은 부분을 해석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베일에 쌓여 그들의 문자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나 마야어와 달리 하라파 문자는 해석되는 것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하라파 문자는 오랫동안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2004년부터 약 50개의 하라파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직까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명의 모든 비밀이 그 문자에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를 해석하는 것은 비밀을 여는 유일한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라판 문명에 속하는 수백 개의 상징물들이 도자기와 금속 공예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공예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들의 대부분은 동물과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징들이 상업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일련의 인장들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문자 언어의 한 형태로서 하라판 문자에 반하는 또 다른 측면은 대부분의 비문은 보통 1인치 정도의 작은 표면에 4에서 5개의 기호만 그려져 있으며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하라판 문자는 30글자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통 100자가 넘는 다른 고대 문명의 문자 체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파 문자를 언어 및 비언어적 기호의 다른 시스템들과 비교한 일부 연구에서는 하라파 문자가 일반 문자 언어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DNA와 같은 무질서한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쓰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순서 코드 시스템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가 운영하는 통계 시스템에 의해 분석까지 시도된 하라파 문자는 계속해서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가장 큰 문제는 길이가 너무 짧고 각 시퀀스 내에 예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이미지들 옆에 나타나는 기호들은 경우마다 달라서 통일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글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이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해석들은 규칙성을 갖는 해석보다도 단순히 추측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라파 문자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다국어 비문의 결여로 정확히 같은 단어를 뜻하는 2개 이상의 알려진 언어와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쓰여진 예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고대 이집트의 언어를 해석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2가지 형태의 이집트 문자와 고대 그리스 문자로 쓰여진 고대 비문인 로제타 스톤입니다. 해석에 저항하는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라판 문자를 해석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 문자를 해석하고 이 문명이 숨겨놓은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1700년경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의 도시는 버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 침략자들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을까요? 또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이 아직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명이 사라진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크게 2그룹으로 나뉩니다. 인더스강이나 가그가르 하크라강의 대홍수나 가뭄으로 도시가 버려졌다고 믿는 그룹과 그 주민들이 침략자들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믿는 그룹입니다. 정확하게 이 후자 그룹은 모헨조다로라는 도시의 이름을 부여하는 데 기여한 이론입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모헨조다로는 죽은 자들의 무덤을 의미합니다. 이 주장은 1920년대에 발굴이 시작되었을 때 그 도시의 폐허에서 발견된 많은 유골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서진 조각상들과 구조물들을 제외하고 오직 40개 정도의 이 유골들만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침략당했다면 나머지 4만 명의 주민들의 유골은 왜 없었을까요?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하라판 문명이 침략에 의해 멸망했다는 이론은 버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대규모의 침략이 일어났다는 주요 증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에 탄 요새의 흔적도 없었고 성벽이 파괴된 흔적도 없으며 또 무기나 갑옷의 잔해도 없었으며 민간인과 군인들의 많은 유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침략 이론에 따르면 침략자들은 선사시대의 지금의 이란과 인도 북부아 대륙에 정착한 고대 아리아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불가사의하게 보입니다. 만약 큰 전투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유골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지구가 갑자기 그들을 한 번에 삼키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침략 이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에서 첫 번째 발굴이 시작되었을 때 연구원들에게 인상적이었던 첫 번째 사실은 유골들이 특정한 위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주택가인 로어타운 지역에서 독특한 그룹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전통적인 매장 의식과는 다른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골들은 매우 이상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죽음이 외부의 원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편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베다문어는 모헨조다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일부 베다창가에서는 이 문헌에 등장하는 주요 신인 인드라가 다슈의 요새를 불태워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슈는 아리안이 아닌 인더스 계곡의 사람들과 같은 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들을 파괴하기 위해 일종의 첨단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이론을 포함하여 많은 이상한 이론들이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인더스 밸리 문명의 종말이 아마도 더 자연스러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홍수나 극심한 가뭄이 인더스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든 원인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수년간 계속되었고 주민들은 발견된 음식의 잔해에서 증명하는 것처럼 최대한 음식을 아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극심한 가뭄을 버텼다고 지적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문명 중 하나인 하라판 문명은 계속해서 신비에 쌓여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질문들만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할 것이 많이 남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고대 문명이 중요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할 점은 이것이 만약 현대 문명 전의 인류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지금처럼 보존되고 자세히 연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더스 계곡의 그들은 풀리지 않은 진실과 사실 그리고 그들의 진보된 과학기술을 손에 쥔 채 오늘날의 우리 후손들을 반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먼 훗날 하라파 문자를 통해 그들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